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경기 회복 흐름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특성별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의 저신용자 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7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1월보다 16.7%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대형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다시 후반부 들어서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8% 정도 오르고 있고요. 510선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식형 펀드 환매에 좀 몸살을 앓고 있죠. 기관의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이시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 속에 화학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오늘 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의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시점까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2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연 고점을 달성한 데 따른 부담으로 오늘 개인과 기관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장중 보합권 내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6포인트 하락한 172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11,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한 코스닥 지수는 오늘 510선 위로 올라서면서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5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상승한 508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강하게 소폭 올라오면서 510선이 지지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장을 이끌었던 대형 IT주들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1분기 잠정 실적 결과를 내놓으면서 소폭 하락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3% 하락한 8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LG전자, 하이닉스 등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디스플레이는 소폭 상승으로 변환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은 숨고르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 다음으로 오늘 가장 강한 상승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LG화학이 1.8% 상승하고 있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나 급등하면서 12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와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전반적인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매수세 유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을 비롯한 동과 아연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소식에 고려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고려 아연이 2.6% 상승한 21만 5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풍산이 5% 급등, 풍산홀딩스와 동양강철도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청와대 입장이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일제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관련주 중에서는 이화공영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화공영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특수건설과 NI스틸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센터도 오늘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3호 개발과 동신건설이 일제히 1%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동신건설은 6% 가까이 오르면서 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와 스마트폰을 겨냥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오늘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날이 2% 올랐고요. 바이오 스마트, 이로온 등도 2%, 이로온은 11%나 급등하면서 3,200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 코스피가 1725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살짝 알아봤듯이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로는 2.1% 정도 오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IT주를 비롯해서 현대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 몇몇 업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리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소비가 늘고 있지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고 일부 위원들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현 시점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밝혔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주 연속 상승하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개선될 조짐이 뚜렷하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ISM 제조 지수를 보더라도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고용 지표의 개선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ISM 제조 지수의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실업률을 8개월 정도 선행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실업률의 가시적인 개선을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개인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주머니를 늘려서 소비 수준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투신권에서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압력도 커지고 있는데 어제 금투협에선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투시권에서 꽤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펀드의 환매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약 5천억 원의 환매 물량이 출회됐고요. 이번 주 들어서만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는 가히 공세적인 펀드 환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 이후로 들어온 매물을 집계해 보게 되면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700포인트부터 1,750포인트 사이에 약 3조 5천억 원의 매물이 잠재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1,75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매물 부담의 직접적인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3년 전 펀드 열풍이 불 때 가입했던 펀드들의 대부분이 일단 3년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만기 매물도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펀드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팔자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시장을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부담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일간 2조 600억 원 가까이가 나갔다고 하니까 시장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들을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변수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까지 19일 연속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평균 매수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2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고요. 이는 2009년도 9월 달에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됐던 당시 수준을 육박하는 상당히 공세적인 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공세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IT하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일을 기점으로 약세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가이던스가 오히려 차익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IT하고 자동차를 놓고 보게 되면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영업이익 모멘텀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종은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IT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자동차는 이제부터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 어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죠. 실적이 2분기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이 자동차 기존의 주도주 중 하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또 하락하다가 다시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네요. 17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 내일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요, 어제 이어서 주도주가 조정 양상이고 또 그동안 소외됐었던 업종으로 순환매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와 비교해보면 또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어느 업종이 끌고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단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 요인이 또 수출주를 압박하는 요인으로도 좀 꼽히고 있는데요. 환율이 전저점이 유지되는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여타 부실한 유로존 환율을 제외하면 달러 약세가 기조적인 면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도 약간 좀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환율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환율로 연관짓기에는 원화절상 수혜주들이 그다지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시점상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시장 내부적으로 자연스러운 순환매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IT나 자동차 같이 이제 수출주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주도주가 좀 조정을 보일 타이밍이었고요. 또한 여타 내수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또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를 이제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기도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도주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만기일 또 다가왔는데 현재 프로그램 쪽이나 외국인들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번 영향을 본다면은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 만기 매물 부담이 한 2천억 정도에서 많게는 4, 5천억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이제 기존 포지션이나 또 연계 차익 잔고만으로 하루 전에 정확하게 시황 판단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 전날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여건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요. 하지만 이제 그 당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포지션을 분석하는 경우도 만기 당일에는 프리미엄이 최대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보다 그 당일에 취하는 포지션들로 인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의 누적 포지션만으로 또 판단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못하죠. 또 차익거래 관련한 것도 만기 당일에 변수가 많습니다.
매물이 이제 그 당일에 나올 수도 있고요. 차월물로 롤오버 될 수도 있고요. 또 베이시스에 따라서는 옵션 쪽이 선물로 연계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포지션이나 이제 시장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건부로 상황을 예상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번 분을 놓고 보면은 방향성을 논하기보다는 이제 변동성을 따져봐야 하는 정도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옵션 투자의 이제 본질처럼요. 만약 투자 주체가 특정 주체가 이제 방향성을 원한다면 선물 쪽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도 누적 포지션을 봐도 선물 포지션 뭐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위냐 아래냐 이 논리로 내일을 접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쪽 기관 쪽에서 선물 매도가 뭐 한 1,000계약 정도 나오지만 저 정도는 이제 차익 거래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좀 특이한 점을 찾아본다면은 외국인 쪽 포지션을 놓고 갈 때 콜옵션을 90억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제 매도한 것을 환매수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존 매도 포지션의 청산 청산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그냥 참고만 할 정도로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옵션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결정도 하고는 그 한 축이라고 봐야겠죠. 국내 증권사를 좀 살펴보면은 방향성보다는 프리미엄만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227.5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처럼 좀 시장이 조용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옵션 만기 효과만 보면 그런데요. 옵션 연계 매물 압박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이긴 한데요. 만기 전날 시장의 매수 주체인 외국인이 오늘 저렇게 콜옵션을 약간 좀 사는 모습이 윗방향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 옵션 시장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요, 주식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냐 아래냐 이것을 꼭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쪽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도주의 모습이 단기 지지선 쪽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여기서 무너지면 크게 하락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세를 주도해 왔었던 외국인 쪽에서 과연 저쪽을 그냥 무너지게 내비둘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만기를 맞아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일 시기적으로 상당히 외국인 쪽의 움직임이 중요해지고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단기 조정을 마무리시키면서 이 극대화를 노리는 또 시장의 예상을 깨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은 또 의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도주 흐름이 이제 오늘까지 좋았다면 내일 매물 압박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내일 또 장 끝나고 나오는 얘기가 뭐 선조정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모습이 나올 그럴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주도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앞서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게 또 선조정일지 아닐지 내일 오전장을 한번 살펴보면 확실한 답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네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 반대로 개인들이 열심히 매도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1230포인트대, 1720포인트대 고점 부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수급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신권에서의 펀드 대규모 환매 뭐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벽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나갈지 그게 이제 향후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4월 3일 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국내 주식형에서 환매가 일어난 게 5,700억 정도가 이제 출회가 됐습니다. 결국 현 지수대에서 매물은 이제 펀드 유입이 왕성했던 2007년 말에서 2008년 3월 달까지의 그 물량이
그동안 손실을 복구하면서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없는 그러한 이제 보합선의 약세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러한 펀드 환매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민감한 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이제 환매 특별 대책반을 이제 구성했다라는 소식,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지금 한번 면면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2,057억의 거래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792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487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42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94억의 순매도, 개인은 1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수급 주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믿을 만한 수급 주체 여전히 외국인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을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나라 환율이라든가 중국에 위하는 절상 문제, 그런 문제가 겹치면서 어느 시점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확대를 해줄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증시를 이끌어 나갈지는 좀 여전히 그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몇몇 종목만 이제 이 제한적으로 순매수하는 편식, 그러한 흐름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그리고 KTNG라든가 SK텔레콤, 신한지주,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금액 순으로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하는 종목이 거의 편식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순매수하는 쪽은 여전히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순매수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라든가 효성, 그리고 NHN, LG 상사, 그리고 기아차라든가 하나케미칼, KT 고려아연 순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 순매수를 보겠는데요. 현재 그 동시 순매수 금액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과 이제 그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여전히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오늘 그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케미칼 쪽,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이제 그 대부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와 LG,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하나케미칼을 공통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살펴봤던 IT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기가 좀 많이 몰렸었는데 이 금융 쪽으로 좀 전이가 되더니 이게 또 화학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자, 수급 베스트 종목은 여러 가지 정황 상황으로 봤을 때 LG그룹주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일선까지의 그 하락 조정, 전일 좀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이후에 나타나는 양봉 형성으로의 다시 5일선 복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LG 부분, 그리고 LG 상사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상사가 오늘 한 3.2%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데에서 LG 상사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렸고요. 그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추천 종목으로 지금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특징은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2650원 오늘 고가가 나왔는데요. 주봉상으로도 깔끔하게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하나석화죠. 종목 이름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요. 하나석화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기다가 오늘 화학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종목을 말씀해 주셨나요? 이 중에 LG그룹 관련주들이 3주나 있네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LG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LG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0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처음 순매수를 했습니다. 뭔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재료적인 측면, 당사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죠. LG전자라든가 LG화학, LG텔레콤을 포함해서 1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제 안정화와 더불어서 이제 재차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확장, 이런 부분이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영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 주가 상승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요. 시간차를 두고 지주사가 그 다음 부각이 되는 역사적인 이제 시차를 갖다 뒀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 이러면은 LG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 이런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 할인율이 40% 지금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균으로 따진다면 30%인데요.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한 10% 정도는 지금 할인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갖다 상승하는 그러한 이제 논리로서 이러한 할인 요소를 해소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현재가 73,100원입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72,500원까지 오픈할 매수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5일선 부분까지의 흐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1선까지도 어느 정도 눌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까지 보는 것보다는 72,500원까지 오픈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79,000원까지 보겠죠.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물량 출의 가능성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79,000원까지 한번 보겠고요. 손절가는 71,500원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71,500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다가 세이브하는 그런 개념에서 현금 확보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을 잘 지지하고 있죠. LG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보다 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좀 올라와 있죠.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71,500원으로 책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79,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이 또 있죠. 우리투자증권. 오늘은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투자증권은 증시하고 이제 연관이 좀 많습니다.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하루 양봉, 하루 음봉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5일선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5일선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고 투자하시는데 전략을 꾸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급등주,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그 급등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역시 최근에 큰 종목들도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후광을 받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520 현대 하이스코 최근에 고점대를 전부 돌파하면서 이제는 그 매물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오늘 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눌림목을 준다면 이제는 뭐 19,500원 밑으로 빠지기가 좀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특히 뭐 아시아나항공에 이어서 또 급등 흐름을 보이는 종목 한 종목 본다면요. PCB 연성에로빅 기판 전문 회사인 AMP가 최근에 신사업 기대감으로 그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CNT 필름 관련주인 상보가 지금 오늘 좀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특히 터치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CNT 필름의 인증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랫동안 박스권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은 그 저점을 잘 지켜내면서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아이스코, 상보,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쿡 집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현대아이스코도 좋고요, AMP도 좋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부담 없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로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9,390원으로 다소 올라와 있는데요. 뭐 현재 9,300원 정도 매수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랫동안 CNT 필름 인증을 기다려 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점에서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9,000원 정도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매수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보 목표 가격을 12,000원, 손절가를 9,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이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늘 흐름 좋습니다.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또 저희가 살펴봤었죠. 보혜양조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 1년 이상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면서 이제 향후 여행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를 강하게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로 예상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5,4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가격을 단기적으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7,000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신 분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보혜양조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복분자주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뭐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은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힘들어한다는 뜻이니까요.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혜양조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또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일단은 음봉이 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7,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폴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고 있네요. 172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10포인트 선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클럽의 사랑과 평안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예. 많은 상담 예. 재빠르게 심도 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샵 5588번으로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상담받고 싶으신 그 종목 그리고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여기 사랑과 평화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다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다날 최근 또 급등세를 또 연출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예.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코스닥이 좀 부진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한데요. 예. 그 코스닥이 이제 약간 코스닥 지수가 이제 평소와는 달리 약간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종합 지수로 볼 때 그 확대 삼각형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장인인데 그건 시간이 나면은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다날은 지금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좋고 게다가 30% 정도의 그 물량도 적정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안정된 그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매수한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더 5%씩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까지 계속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 거로 볼 때 상당히 우량한 주식이고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꾸준히 가져가시고 다만 지금 코스닥 지수가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고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수가 크게 변동을 할 때 손절매에 철저하게 대처하시고 목표가는 섣불리 잡지 마시고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서 2분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 손절가 그럼 어느 수준으로 저희가 잡는 게 좋을까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이분께서 매수가가 25,500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상당히 샤프하고 예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2만 원 정도면 바로 나오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은 전체가 다 손절가를 깊게 잡아가는 그러한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확대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수 자체가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폭등하기 전에 주가를 쭉 밀어당기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절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가 이하로 밀리게 되면 가차없이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종목,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네, 다날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이 좀 부진했을 때 그때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기대감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가격을 좀 따로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손절가에 대해서는 아주 확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만 원 선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날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막 또 문자가 올라왔네요. 욕심 많으시네요. 6159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세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인성정보를 3,39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KT 서브머린이 2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 그리고 한양ENG가 1,3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세 종목 일단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다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 종목을 다 갖다 보내주셨으니까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세요. 근데 눌림목도 항상 눌림목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4,000원대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차후에 인성정보는 6,600원 넘어갈 때까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보유하고 계셨다가 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6,600원 올라갈 때까지는 이 주식은 만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KT 서브마린은 지금 상당히 그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주식이 움직이지 않다가 거래량으로 볼 때 지금 거래 신고가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가 추세를 봐갖고 아까 인성정보 매도하신 그 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셨다면은 그 물량을 가지고 다시 KT 서브마린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좀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KT 서브마린 쪽에 관심을 지대하게 보여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KT 서브마린은 어느 수준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한 차트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거래량으로 볼 때 거래 신고가예요. 이게 오래전에 2002년도에 43,000원을 찍은 게 있는데 KT 서브마린 KT다 보니까 기관이 좀 물량을 갖고 있을 거예요. 4만 원 정도에. 그래서 목표가는 한 37,000원에서 4만 원까지 잡으시고 이게 꾸준히 지금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신고가거든요. 네. 그동안에 주가 변화가 많았는데 그대로 들고 계시는 거 보면은 주식을 많이 아시는 거 아니면 조금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많이 흔들었는데 계속 보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서 26,000원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37,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가져가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고점을 넘어가고 그때는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거나 다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7,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중간에 한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주가가 밀리면은 절대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움직였다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익 실현하지 마시고 37,000원, 4만 원대까지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점에서 제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예. 오늘 좀 낙폭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가파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가파르뿐만 이 점이 좀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거래량이 분출하게 되는 경우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잠깐 월봉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주가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봉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가로막대를 그대로 위로 세워가지고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4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하셨다가 45,000원 돌파하게 되면 다시 사셔야 되는 거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가로봉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보통 수익을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주식이 잠잠해 있었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어서 계속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꾸준하게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KT 서브마린까지 살펴보죠.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 종목이 한양 ENG죠. 한양 ENG 네. 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인성정보 KT 서브마린 그리고 한양 ENG까지 이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 한양 ENG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세 종목 모두 현재 주식 가격이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주식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종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한양 ENG는 지금 현재 1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0원 정도의 수익이 작은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수익권에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고요. 다만 지난번에 2010년 1월 26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14,400원 정도의 지금 매물이 좀 있으니까 이 종목이 지금 탄탄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수익권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20% 정도로 물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3,400원, 13,000원대까지 가져가시고 거기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고점을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유하고 13,400원까지, 13,000원대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KT서버마린 그리고 한양 ENG까지 세 종목 저희가 아주 힘들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4,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KT서버마린은 37,000원 선까지, 그리고 한양 ENG는 13,000원까지 더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분처럼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웅진케미칼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3439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10% 현재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손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웅진케미칼입니다. 4%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 가격 아래에 내려와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만 다행스러운 게 그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 한 10%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손절을 안 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수익구조상 자기가 산 주가에서 밀리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래를 줄이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세요. 그래서 1,200원 정도를 바로 못 넘어가게 되면은 거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1,200원 정도를 바로 못 넘어가게 되면은 손절한다는 기분으로 일단 나오셨다가 다시 주가가 1,25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주가를 사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 바람직합니다. 네, 웅진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손절 시기를 잘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수 시점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손절 시점까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또 들어봤고요. 일단 1,200원 선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웅진케미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올라오는 종목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8,325원이고요. 비중이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 수익권에 어느 정도 들어 계시거든요. 예. 근데 매수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매수하셔가지고 8,325원인데 이게 이제 세칭 말로 눌림봉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눌렀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코스닥 전체가 좀 바닥권이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 정도의 그 비중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파워로직스는 10,000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항상 미래는 과거 주가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미래 주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0,000원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상당히 모양이 좋지만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000원을 지금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지금 쉽사리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매물이 앞에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싸지만 매물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손실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10,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10,000원 넘어서는 걸 확인하시고 코스닥 지수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옴니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6689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600원에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번 살펴봤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요. 옴니시스템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옴니시스템은 지금 3,600원 매수하셔갖고 바로 지금 그 비중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옴니시스템은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한 종목이고 왜 그러냐면은 앞에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요거가 세력이 7,900원까지 일단 주가를 올린 다음에 주가를 3,600원 정도까지 싸게 싸다고 하는 의미를 주면서 지금 거래가 지금 5,000원대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웬만하면 즉각적으로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향후에 네. 이 종목을 꼭 다시 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6,000원 이상에서만 보셔야 돼요. 6,000원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인성정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인성정보는 조금 더 가져갈 만한 그런 기간이 있지만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프리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958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40% 비중 갖고 계신 분 상당히 많네요. 예. 뭐 40%, 그러니까 30%가 많다, 40%가 많다,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차트 모양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비추어서 좀 과다할 때가 있고 과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슈프리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현재 15,000원이기 때문에 손실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20% 정도 줄이고요. 바로 앞에 15,000원 라인에 지금 장대 큰 거래와 함께 장대 음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지수가 전폭적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15,600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 정도 줄여주시고 15,000원을 넘어가는 거를 잘 보시면서 1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20%만 15,0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17,000원대도 넘어가게 되고 20% 정도만 가격대를 한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2만 원대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거로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밀리게 되면 바로 손절매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 살펴봤고요. 저희가 빠르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우리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현대 하이스코어를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 한 2만 원 정도, 2만 100원 정도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2만 600원이나 2만 700원 정도인데 이 종목은 이제 현재 시장에 관심 종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다 들으신 걸로 하고 다만 이 종목 거래가 많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가진 마시고요. 네. 다만 원래 사고 싶었던 한 20, 30% 정도 자기 보유 투자 금액이 20, 30% 정도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 5% 정도만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만 500원대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9,500원. 이것도 손절 라인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거래가 터진 다음에 밀리게 되면 여기가 상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바닥과 상투는 항상 같게 보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장을 보실 수 있으신 분만 요거를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만 원에서 2만 500원까지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19,500원을 요즘 시장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앞서서 백룡승천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던 그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하이스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설명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백룡승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좀 눌림목이 있는 구간에 19,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게 또 손절가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도 백룡께서는 이제 약간 손절을 이제 넉넉하게 잡아가시는 거고 저는 오늘 거래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은 거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다행스럽게도 거래소가 전고점을 잘 넘어섰어요. 이렇게 접질 않고 조정 없이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반면에 코스닥은 아주 이변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코스닥에 일반 우리 투자가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기 좋으신데 과거 예로 보게 되면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까지 올라가는데 95%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 네. 그런 점을 직시해 볼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에 대해서 보다 예민하게 제가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비중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5% 비중으로 이렇게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부자클럽 사랑과 평안님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문자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은 종목을 봐드리지 못해서 항상 저희도 서운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오늘 왔던 이 문자 포함해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2부에서 오늘 증시 마감 사항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